꼼꼼하게 똑똑하게 마음을 담아 중개하는 당신의 공인중개사 도울순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LH 사태로 인해서 세종시에 토지 투자를 하시려다가 조금 주춤주춤 거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전히 세종시 토지는 투자의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잘 알고 있는 지인분들도 저를 통해서 어떻게 세종시 토지에 접근해야 되는지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저희 사무소에도 꾸준히 세종시 토지 투자 문의가 오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이런 분들이 토지에 접근이 처음이시라, 특히 세종시 토지 접근이 처음이시라 제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시간보다 사실은 훨씬 더 많이 세종시 전반적인 부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브리핑하는 내용들이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세종시 토지에 처음 접근하시는 소위 토지 어린이, 토린이들을 위해서 세종시의 전반적인 숲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설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고 혹시 세종시 토지 투자를 생각해 보신 분들이라면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합니다. 세종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이시라면 세종시의 위치가 어디에 계신지는 다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세종시는 행정 중심의 도시로 계획된 도시이다 보니까 어느 곳에서도 가장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만들 수밖에 없어서 우리나라의 가운데 부분에 대략적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그림을 보면 세종시의 모양이 무엇처럼 보이시나요? 저는 손님들께 이 부분을 설명드릴 때 심장 모양과 같다고 설명을 드리는데 저만 그렇게 보이시는 건지 저는 이 심장이 팔딱팔딱 거리는 모양처럼 세종시가 보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도시이다 보니까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만히 세종시 부분을 보면 세종시는 현재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세종시와 기존의 구도시권인 조치원읍 그리고 9개의 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개의 시, 한 개의 읍, 그리고 9개의 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세종시는 위아래로 길쭉한 모양을 띠고 있죠. 왜 이렇게 행정도시를 만들 때 원형 형태를 띠지 않고 위아래로 길쭉한 모양을 띠게 만들었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복합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전체적인 세종시의 숲을 바라보기 전에 최근 5년 정도의 지가의 변동률이 세종시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종시 토지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면지역을 집중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 세종시 건설 지역의 지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투자처로의 매력이 다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9개 면지역이 어떻게 지가가 형성되고 있고 변동해 나갔는지를 유심히 관찰해 보심으로써 나는 앞으로 어디에 접근해야 될까, 어느 쪽에 투자를 시작해야 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종시가 건설되면서 15년 전에는 이 9개 면이 크게 지가 변동률이 편차가 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5년도부터 입주가 진행되면서 9개 면이 각자 지가 변동률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종시 건설지역을 중심으로 어떻게 면들이 연접해 있는가에 따라서 지가 변동률이 차이가 나는 거죠. 당연히 누구나 상상을 해볼 수 있겠지만 도시 건설지역에 가까울수록 지가 상승률이 높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소 떨어질 거라고 보십니다. 그렇다면 도시 건설 지역에 가장 연접해 있는 데가 어디일까요? 네, 장군면, 그 다음에 연서면, 금남면 이런 쪽이겠죠.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런 지역은 지가 변동률이 다른 어떤 그 면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 연서면의 지가 변동률은 거의 1년에 26%입니다.
이거는 지금 평균치예요, 평균치. 평균치란 얘기는 저기 산골짜기에 있는 땅과 좀 위치가 좋은 땅들의 평균치란 얘기죠. 산골짜기에 있는 땅은 거의 안 오르는 땅도 있다 보니까 지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곳은 뭐 상당히 많이 10배 가까이 올라간 곳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곳도 실질적으로 존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한번 바라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작년 5월을 100이라고 보는 기준으로 지가 지수를 확인을 해보면 이 9개 면 중에서 가장 많은 지가 지수가 올라간 지역은 당연 연서면입니다. 연서면의 15년도 지가 지수는 66% 정도 되죠, 대략적으로. 그리고 20년도 작년에 지가 지수는 117% 정도 됩니다. 그 얘기는 대략적으로 5년 동안 거의 2배 가까이 지가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가장 적게 오른 지역은 어디일까요? 네, 이 그래프상으로 보면 전동면입니다. 전동면의 2015년 지가 지수는 78, 그리고 20년도의 지가 지수는 대략적으로 101. 그러니까 5년 동안에 20% 약간 더 올랐네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못 오른 편이죠. 오르긴 올랐지만, 세종시기 때문에 오르긴 올랐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다소 오름폭이 둔화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세종시 토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세종시 토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이 토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는 내 땅이라고 해서 내 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잠시 이 땅에 머물다가 갈 사람들이죠. 이 땅은 결과적으로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사용해야 되는 땅이기 때문에 지금 함부로 막 개발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가는 국가 전체에 대해서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세종시는 역시 세종시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겠지요. 우리는 그것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세종시는 2030, 즉 2030년까지의 도시군 기본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올해 상반기 중으로 2040년 2040 도시군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40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2030 도시군 기본계획을 기본 기초로 해서 저는 설명을 드릴 건데, 크게 2040도 그 기본 틀은 아마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토지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네, 계획이 다 서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따라서 그 계획을 알지 못하고 토지 투자에 접근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눈을 감고 토지 투자를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지도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세종시 전반적인 부분의 숲을 바라보는 시간이지 자세한 어떤 나무를 바라보는 시간은 아니에요. 대략적인 세종시는 이렇게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따라서 나는 토지를 투자할 때 어디 쪽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감을 좀 잡으시라고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지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2030 도시군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지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축이라고 하는 것이 5개가 있네요. 한번 보시면 도시개발축이라는 게 있고요. 산업미 연구개발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관광휴학 1축과 2축, 그리고 수변 생태축이 존재하네요. 세종시는 크게 개발축을 5개를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여기서 토지라고 하는 특성상 토지는 어떤 용도로 개발하는가에 따라서 그 지가의 차이가 현저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토지가 개발 압력을 받고 있는 토지인지 아니면 보전 압력을 바라보고 있는 토지인지를 좀 바라보시고서 접근하시는 게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 축이 있죠. 빨간색 축. 그 빨간색 축이 도시개발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도시개발축이 남북으로 길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북쪽의 소정부터 남쪽의 금남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도시개발축입니다. 이 도시개발축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정확히 일본 국도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서울, 경부, 국도죠. 그것이 세종시의 건설 지역을 뚫고 지나갑니다. 터널이 두 개의 터널로 통과되시는 것 혹시 세종시에 와보신 분들은 느끼실 것입니다. 즉 세종시는 기본적으로 이 빨간 도시개발축을 중심으로 앞으로 발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개발 압력을 받고 있는 땅들은 여기 부분이 되겠죠. 또 하나 중점적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부분은 파란색 축인 산업 및 연구개발축이라는 것입니다. 북쪽 전동면부터 남쪽의 금남면까지 연결되어 있는 곳인데요. 전동, 연서, 연동, 그 다음에 북항까지는 소위 산업개발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북항에서 금남으로 연결되어 있는 축은 아마 연구개발축이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한번 다시 소개해 드릴 시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니까 도시개발축과 산업 및 연구개발축에 있는 땅들은 개발 압력을 받고 있는 땅들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반면에 관광휴양 1축과 관광휴양 2축이 보이시죠? 이 관광휴양 1축은 세종시 서쪽부터 남쪽까지 외곽을 두르고 있는데요. 이곳들은 대개 산악지역입니다. 산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보존 압력이, 보존해야 되는 어떤 당위성이 훨씬 크겠죠. 하지만 관광휴양 2축을 보시면 이 부분은 세종시 건설지역을 지나갑니다. 저 북쪽에서는 고복저수지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해서 세종시 건설지역 안으로 들어오는데 여기는 보존축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사람이 조금의 손을 대서 어떤 아름다운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기 때문에 향후 이쪽으로 관광자원들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종시는 금강을 끼고 있습니다. 그 금강변 주변으로 공원 녹지가 형성되어 있고요. 그 축이 수변 생태축이라고 바라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어떤 목적과 어떤 용도로 토지를 살려고 하는 것인가 또는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거에 따라서 내가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지겠죠. 나는 세종시의 순전히 토지의 투자 목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한다 하면 도시개발축이나 산업연구개발축을 위주로 바라보시는 게 좋겠네요. 이유는 간단하겠네. 왜 그러냐면요. 그쪽이 개발 압력이 높고 집가 상승이 앞으로도 기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는 자연인이다를 찍을 거야. 또는 나중에 내가 살 땅을 한번 찾아보고 싶어. 그러면 굳이 집가가 높은 곳을 찾을 필요는 없겠죠. 집가가 싸면서 자연환경이 좋은 쪽을 바라보시는 게 맞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은 어떤 개발 압력을 받고 있는 쪽보다는 어떤 보존 축에 조용히 가서 살고 싶다 하시면 그쪽 땅을 바라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즉 내가 어떤 용도로 땅을 찾는가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달라질 수 있겠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만약에 내가 세종시에 토지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 토지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는 것은 부를 축적하기 위함이 목적이실 테니 도시개발축과 산업연구개발축을 중점적으로 바라보셔야지, 그렇지 않고 엉뚱한데 토지에 투자하시면 자손 대대로 물려주셔야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대략적인 그 세종시의 축들이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전반적인 세종시 지도를 바라보시면서 요 5개의 축이 머릿속에 그려지신다면 내가 세종시에 가서 토지 투자를 할 때 어디를 집중적으로 또는 중점적으로 내 용도에 맞게 바라봐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되시겠네요. 자,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토지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보통 토지의 특성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점적인 부분은 4가지 특성을 얘기합니다. 즉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토지는 부동하다. 즉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부동산이겠죠.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니까. 또 한 가지, 부증성. 다른 것들은 생산이 가능한데 토지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다시 새롭게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생산이 불가능한 거죠. 혹시 매립지 같은 경우는 생산이 가능한 것이냐? 물론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넓이 땅을 늘린다고 바라볼 수는 있지만 어차피 그것도 그 매립지도 이 바닥은 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 거기에 흙을 좀 더 매립할 뿐인 거죠. 또 하나, 지구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영속성,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 토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또 하나, 토지는 어느 물건보다도 개별성이 아주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옆 토지와의 인접성의 차이점에 따라서 토지 지가가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네 가지 특성이 가지고 있는 토지의 특성 때문에 결론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이 토지가 도로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 움직이지 못하니까 우리가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찾아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도로겠죠. 즉 교통망이 도로의 지가를 형성하는 가장 1순위의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교통망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음 편에 바로 이어서 다음 편에 설명을 드리기로 할 것이고요. 이번 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까지 계속적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